뭐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청와대 브라질 룰라 이 대통령 초청 수락 방한 일정 조율 중. 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중심에서 엄청난 속도로 해체되면서 이제 블록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브라질 룰라의 방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아, 지금 저한테 네.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아니 그 경제적인 관점이 더 많이 들어. 아, 그럴까요? 그럼 채무 최부진 문제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최상욱 대표가 보셨을 때 브라질 룰라의 방한. 지금 그러니까는 지경학적인 분석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루이 가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루이 가브라고 하는 프랑스계 분석가가 있는데 아, 제가 초면이라 달라.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시작하시는데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중국 2.0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018년에 저는 그 당시에 여의도에 있었고 증권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미국이 미중 무역 분쟁 처음 시작을 하고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 중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은 예를 들면 반도체지만 내일은 화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엔 배터리일 수도 있다면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중국은 완전히 그 각자 도생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개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중국이 부동산으로 컸으니까 2023년 기억하시겠지만 헝다 그다음에 벽개원 사태를 거치면서 다 죽여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는 테크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생 테크 지수랑 상해 본토 지수까지 다 올라왔는데 24년까지는 중국 투자만 바보라고 했었지만 25년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올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루이 가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이 잘 나갔던 거는 세 가지가 좋았는데 제가 좀 얘기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예. 세 가지가 입 좋았는데 벌리고 있습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라는 경제 요소 중에서 노동, 그다음에 자본,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에너지 어마어마하죠. 다 아시겠지만 노동은 1년에 대학생이 1,200만 명씩 매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졸업생만. 졸업생이 1,200만 명이고 자본은 이제 그 위안 전체적으로 산업 자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본은 죽이지만은 요즘 우리가 하는 생산적 금융처럼 테크 산업 자본은 어마어마하게 풀어주거든요. 이거 세 개로 완전히 올라가는 건데 이게 마치 미국의 2009년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2009년 잘 생각해 보시면 리먼 사태로 미국이 붕괴가 되는데 실업자가 엄청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노동력이 엄청 쌌고요.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노동력이 엄청 쌌고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 했기 때문에 돈도 엄청 풀어줬고 그리고 미국 그 당시 에너지 코스트가 엄청 쌌는데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S&P가 700이었는데 이후 6,500가 거의 7,000까지 갔으니까 09년부터 25년까지 미국이 약 한 10몇 년에 걸쳐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중국 2.0은 지금 중국이 약간 그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남미 얘기를 하죠. 이제 남미 넘어갑니다. 자, 브라질 룰라 방한의 의미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뭐가 없냐면은 싼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싼 노동력을 위해서 이제 루이 가브가 한 얘기는 미국은 반드시 남미를 탈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이게 작년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바로 1월달에 베네수엘라 사태 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 양국 간에 그냥 정상끼리 만나는 거지만 저는 한국도 현재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하고 경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는 중국의 좀 OEM, ODM을 담당하는 제조 밸류체인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포지션이 미국의 그 제조업을 담당해주는 OEM, ODM 국가로 포지션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국힘계 지지계 젊은 친구들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저희가 완전히 중국에 들어놓을 거라고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희는 진짜 어마어마한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남미도 한국 없으면 안 돼, 미국은 지금. 남미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미국 파트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양국끼리 만나는 건 정상끼리 만나는 거지만 두 국가 간에 그냥 만나면 할 얘기 많을 것 같고 그냥 남미는 어쨌든 자원도 많고 싼 노동력도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제조 중심 메카 국가이기 때문에 OEM, ODM 컴퍼니끼리 만나서 일단 뭐 시장 논리로 풀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외교 안보 논리로 잠깐 좀 여기다 좀 얹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엠바고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순방 일정들이 계속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엠바고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려요. 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지금 미국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블락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엮는 그런 외교 수순을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 상황에서 브라질 상당히 중요하다. 경제 안보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속보로 들어온 내용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또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떴는데요. 위성락 핵잠 농축 재처리 미국 협상팀 이미 한국 왔어야 관세축 흔들려 이 상황 생겨.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관련해서 오늘도 뭐 전화를 많이 돌렸습니다. 청와대에. 엄청난 사실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양반은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상당히 절제해서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 미국 트럼프 들으라고 지금 한 소리입니다. 뭐냐면 자, 이미 관세 그리고 안보 양축으로 그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했어. 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안보는 핵잠 그리고 경제는 관세로 이제 타결을 졌는데 그 타결 내용이 없는 사안 가지고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관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니네 안 와? 협상팀 핵잠 진행해야 되는데 안 와? 라며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협정을 위반하고 있고 견책 사유는 너희들한테 있어 라며 사실상 일단 유사시 우리 이거 파토낼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대단히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대미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방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 없으면은 맞아요. OEM, ODM 트럼프는 딱 두 가지 태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다들 아시는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타코. 그렇지. 두 번째는 이제 까불면은 내가 찾아서 너 반드시 찾아낸다는 그 파포. 그렇지. 두 개가 있는데 트럼프 그 미국이 어떻게 나왔을 때 저희가 강하게 강자로 나가면은 저쪽은 타코 하고요. 저쪽이 어떻게 나왔을 때 저희가 이러면은 바로 파포 하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파포를 당한 거고 중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런 태도는 아마 트럼프를 타코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힘들여서 벤센트라든가 뭐 루비오 다 우리가 힘들여서 합의를 한 결과물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실무급이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를 확 그냥 뒤집어 버린 거잖아. 네. 또 우리 실제로 김 장관이나 우리 저 정책실장 만나도 이 담당 초궁 책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응? 좀 대통령이 갑자기 틀어버려서 자기들도 면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종합적인 상황, 쟤들이 귀책 사유가 있고 우리 아니면 저 경제난 못 벗어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강하게 국민들 믿고 이렇게 사실 승부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면 곳곳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대단히 반갑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뉴스원. 군복무 첨단 기술 익힐 기회로 이 대통령 대전환 예고. 오늘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가 장학금 받는 선수들, 대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뭐 올림피아드 상 받은 학생들 불러가지고 한 얘기인데 군대를 완전히 이제 첨단 기술, 미군이 사실은 군대 갔다 온 베테랑이 예비역들이 존중받는 게 군에서 첨단 사실은 테크닉, 첨단 뭐 실무를 배워가지고 나오잖아요. 전쟁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결국은 작전권 우리가 네. 회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회수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런 자신감 가지고 군을 첨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 네. 했잖아요. 어휴, 관세 협상할 때 아니 한마디도 안 해서 한마디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관세 협상할 때 우리가 마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핵잠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와 너무 머리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핵잠이 우리가 그냥 마냥 미국을 쫄라서 얻은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세 협상 문제로 접근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마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양쪽이 지렛대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니까 우리는 지금 안보 문제로 같이 흔들어 주잖아. 지금.
정말 머리 좋다. 네. 그때도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머리도 어린데 마음속으로 흡족한 느낌이. 네, 테크닉적으로도 우리 저 김남준 대변인 여기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그래요? 지난주 했었는데 네, 네. 그 얘기를 똑같이 이제 여쭤봤어요. 그 핵잠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된 그 TV로 생중계되고 있는 와중에 제일 먼저 테이블 위에다 그렇죠, 던졌거든. 그렇죠. 원래 그게 예정된 겁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비공개 시작되면 그 이야기해야 될 리스트에 있긴 있었는데 공개 상황에서 처음에 터트린 상황 보고 자기들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현장에 그 어떤 바로바로 적응하면서 재치 있게 돌파하는 능력. 저는 그것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개리에 탁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임팩트 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 방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하면서 계속 누차 얘기했던 게 자강이에요. 자강. 그렇죠. 우리가 힘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국제 질서를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는 바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방력 대폭 증강해 나가고 미국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되 그게 곧 우리의 국방력이 되는 거잖아요. 핵잠이 네. 들어오면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일본 뭐 이런 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하면서 우리의 자강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작권 전환도 202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 안 하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게 일종의 미국이 말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원하는 거 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평가를 하는 작업들을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전작권을 전환해 주되 이 무기 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국방력을 올려야 돼. 미국하고 프로토콜을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전작권 넘겨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미 군사연습 계속 해나가면서 그 조건을 맞춰주는 작업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전작권 갖고 오는 작업하고 DMZ도 미국이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건데 유엔 사령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공동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나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곧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 트럼프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이 기조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저 난리를 쳐가지고 짜증은 나지만 훨씬 대화하기, 협상하기 편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당했잖아요. 속았잖아요. 문재인 때 얘기를 왜 합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트럼프는 아 진짜 문재인 얘기 왜 하는 건데? 하여튼 죄송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얻을 거 있으면 얻고 네. 거기에 올인하지 않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만 올인하지 않고 브라질도 만나고 중국도 만나고 뭐 가능한 푸틴도 만나면 되지 뭐. 우리 사나이도 만나고 다 만나면 되죠. 네.